똑같은 볼에 배치를 놓고 치는 방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수구가 진행하는 것과 득점하는 것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반면에 득점이 되긴 하는데 어쩐지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같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키스 등으로 인해서 득점이 안 되거나 아슬아슬하게 빠질 때도 많습니다. 볼의 배치에 따라 어렵게 풀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난구라고 부르는 배치죠. 그런데 난구 배치도 사실 원리를 알면 확률의 문제일 뿐 그렇게 무리하게 쳐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의 선택에 따라서 최소 1, 2점의 수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볼의 선택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형 또는 특정한 볼 배치는 아예 통째로 외워서 응용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득점의 과정과 득점의 원리를 알고 치게 되면 깨달음과 함께 많은 응용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수지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볼 배치가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직각배열에 가깝게 있어서 타격이 끌림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치려면 당연히 3팁이나 4팁 회전이 아닌 2팁 이내의 적은 회전을 주고 두께로 조금 더 두께를 주고 주는 방식으로 치는 겁니다. 강하게 치지 않고 이렇게 회전력과 두께 당점까지 결정을 해서 치게 되면 일적구가 단축에 맞고 반대편 단축 코너 부근 라인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즉 일적구가 단축과 단축을 오가는 더블 형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적구가 장축 2포인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일적구와 키스가 나지 않도록 얇은 두께를 쓰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수구와 일적구는 똑같은 곳에 있고 이적구가 일적구가 있는 장축 7포인트 부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배치가 약간 바뀐 듯 보이는 거죠. 이 배치를 보면 앞선 비켜치기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고수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을 선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볼 배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선 볼 배치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수지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뒤돌려치기로 얇게 공격을 하거나 비껴치기를 할 때도 이적구가 장축 2포인트에 있다고 했을 때를 생각하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얇은 두께를 선택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쳐보셨으니까 많이 경험하셨죠? 두께가 얇아지면서 수구의 속도와 일적구의 속도 교차가 되지 않아 이렇게 투 쿠션 이후에 키스가 나거나 아예 1쿠션을 맞고서 진행을 하면서 키스가 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일적구가 단축에서 단축으로 더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 볼의 배치도 좋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볼을 충분히 칠 줄 아는데도 두 개의 같은 배치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르게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당구대 안에 이렇게 수구와 일적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볼빛에서 수구로 일적구를 맞춰서 일적구가 단축에 맞은 뒤에 반대편 단축 코너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수구의 진행은 상관없이 단순하게 말하면 두께의 문제인 거죠. 뒤돌려치기에서 기본 방식이니까 재회전을 주고 칠 때 일적구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두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알고 계십니까? 수구와 일적구를 놓고 보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쳐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거나 원하는 두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구장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 번 될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통해서 일적구가 Q가 놓여있는 이런 선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구를 지금처럼 놓고 뒤돌려치기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적구의 움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일적구를 그렇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이 볼 배치를 공격한다면 아마도 일적구의 두께를 이런 식으로 얇게 결정하고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5.5 시스템 등 시스템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런 두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께가 얇으면 퀴스염 등 수구의 진행이나 득점 라인이 매우 불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뒤돌려치기의 일적구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뒤돌려치기 볼 시스템을 익혀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고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5.5 시스템뿐만 아니라 뒤돌려치기 볼 시스템 반드시 익혀두셔야 고수로 가기 위한 필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구간을 다 회전을 주고 모든 회전을 다 주고 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수구와 일적구만 당구대 위에 놓고 연습했을 때의 두께를 기억하고 나서 이적구를 맞는, 즉 두께를 결정하고 나서 회전을 결정하는 공략법을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볼의 배치가 눈에 훤하게 그려질 겁니다. 일적구의 두께를 조금 더 조절해서 일적구를 이 쿠션 장축에 맞춘 뒤에 볼 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것을 확장해서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치에서 일적구를 단단 코너선으로 보내는 두께는 투팁 회전의 8분의 2, 3 두께로 현재 영상에서 보는 Q라인 정도입니다. 구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고 이 적구의 위치를 놓고 득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응용은 당연히 회전과 당점 등으로 가능하겠죠. 이 적구가 득점 이후에 일적구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볼 배치가 있습니다. 일적구의 두께와 스트로크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일적구를 조금만 움직이게 하면서 키스를 빼고 득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를 좀 더 편하게 치려면 일적구의 키스 걱정도 없이 맥시멈 시스템, 즉 맥시멈 회전 기준을 적용한 공략법이 있는 겁니다. 맥시멈 회전을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회전력을 통해서 맞는 각도를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각도에서 회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선이 곱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쿠션에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이 적구의 득점 확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에 회전력으로 확장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맥시멈 회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치 자체가 득점 라인의 사각지대에 있고 일적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할 때 맥시멈 회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일적구를 제치고 가다 보면 두께 미스로 일적구의 이동이 커지면서 이적구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일적구와 이적구 또는 수구와 일적구가 득점 직전에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맥시멈 회전은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QCM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한 밀어치기 배치에서 두께와 회전의 극대화를 통해서 득점을 할 때도 맥시멈 회전 방법을 씁니다. 맥시멈 시스템을 활용해서 칠 때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 선을 보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전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선을 보는 요령이 매우 중요한데요. 맥시멈 시스템의 소개는 이미 동영상에 아주 많이 제가 올려놨습니다.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수구를 5.5에서 5를 더하는 플러스 5 맥시멈 시스템입니다.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수구의 출발은 일적구를 기준으로 플러스 5 맥시멈 수구수 70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적구는 장축 0.5포인트 즉 5지점을 맞으면 득점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회전을 2.5팁 이상 주고 일적구를 두껍게 맞춘 뒤에 1쿠션 5.5 65지점을 바라보고 보내주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맥시멈 회전을 칠 때 주의할 것은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 또 수구와 일적구가 부딪히는 타격 정도에 따라서 적용 당점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치는 방법과 수구와 일적구가 이루는 배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당점의 높낮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단 당점을 주고 강하게 치면서 수구가 그냥 끌려버린다고 하소연하거나 부드럽게 치면서 당점을 아주 높게 주면 맥시멈 회전이 밀려버리는 것이어서 밀려서 안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구에는 일반적인 기준과 원리에 이해만 있을 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길잡이를 따라서 누가 길잡이를 제시해주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 길잡이에 따라서 기준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시멈 공략법은 당연히 단장단 배치에서도 가능합니다. 일적구의 컨트롤 위에서 비껴치기 방식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하는 거니까요.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전을 빼고 일적구를 보내는 방식과 두껍게 맥시멈으로 쳤을 때 일적구는 똑같은 볼 배치에서도 다음 볼의 배치를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깨달음이 많을 겁니다. 수구가 장축 6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합니다. 5.5 시스템으로 수구수 40 부근이 그리고 일적구가 볼 앞으로 큐를 연결했을 때 수구와 기울기가 순기울기로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적구는 반대편 코너 부근에서 한 포인트가량 위에 있는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빅볼 배치입니다. 5&5 치면 3쿠션 기준으로 한다면 30에서 40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제각 돌리기를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만큼 빅볼이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꼭 이 볼에 배치를 놓고 일적구의 움직임을 반대편 코너 쪽으로 정해두고 득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적구를 아무런 두께로 치지 마시고 일적구의 움직임만 가지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이 커져서 이적구 방향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퀴스 위험도 있고 또 이적구가 가운데쯤 단축의 가운데쯤 배치되면서 득점 이후에 난구형 배치로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적구가 코너 쪽으로 올 두께와 속도로 득점을 하면 다음 볼 배치는 뒤돌려치기나 제각 돌리기 등 손쉬운 볼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득점 확률을 그만큼 높이고 득점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볼 배치를 놓고 일적구의 움직임을 만들고 득점을 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옆으로 제각 돌리기에 다양한 배치에서 일적구의 움직임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은 달라질 겁니다. 꼭 이 배치를 놓고 연습해 보시고 이제 일적구와 수구를 단축 방향으로 더 내려와서 일적구를 코너로 놓고 하는 누차 말씀드렸던 포지션형 볼 배치 연습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